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더울 때 에어컨 좀 틀지 마. 이런 네? 님이요. 아, 닉네임이 그래요? 네, 닉네임이 이래요. 네, 그럼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요? 전기료 아까워 뭐 이런 거잖아요. 너무 길다. 더 줄여야죠. 그래요? 아무튼 더울 때 에어컨 좀 틀지 마 님이 오늘은 엉따를 안 틀고 운전을 할 수가 없네요. 아, 엉따 뭔지 알아요, 제이비? 알아요. 자동차 시트 따뜻하게 하는 거 있어요. 자동차 좌석 열선 시트인데 과연 제이비의 차에는 이 엉따가 옵션으로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아니 그게 왜 궁금한데? 아니, 제작진끼리 바깥에서 얘기했거든요. 없을 거라고. 있어요. 오, 그래요? 없었는데 그 차를 폐차했어요. 아, 그랬구나. 있구나. 알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운전하시기 바라고요. 네. 이영희 님이 전방에서 군복무 중인 아들이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아유, 이제 이틀 뒤면 복귀해요. 첫 휴가니까 이제 버선발로 뛰어나오셨겠구나. 다음은 좀 달라지실 거예요. 아니, 이영희 님이 이렇게 올렸더니 그 밑에 많은 분들이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미 많이들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죠. 네. 그리고 아론 킴 님이 처음으로 생방 들으니 감회가 새롭네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왜 처음이세요? 그동안은 아마 제 방을 들으셨던 모양인데 이런 댓글 참 반갑습니다. 네. 아론킴님 한 번 들으면 중독되실 테니 매일 아침 생방을 들으셔야 한다는 각오는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제 입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0명.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하셔야죠. 혼자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중독되신 다음에 해야 할 일은 10명에게 전파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문자로 0155님이 저 10년 만에 청취율 조사 전화 받고 시선 집중 듣는다고 했어요. 참 잘했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10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야, 그것도 와, 신기하다. 신기하네. 어쨌든 참 잘하셨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잘 하셨죠? 하셨겠지. 네, 잘하셨고요. 네. 그리고 대전 고수님, 저희 단골 촌철님이신데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배드민턴 대회도 나가고 먹고도 살아야 하고 하루 24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며칠 만에 왔더니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 문턱이네요. 아무리 바빠도 시사로 머릿속을 채우기 위해 오늘은 시선 집중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배드민턴도 치시는구나. 네, 운동 관리 하셔야죠. 건강해야 돼요. 배드민턴 그렇게 운동 효과가 좋다던데. 그러니까요. 아까 대기실에서 제 입이 살쪘다고 좀 뭐라 하시던데 그거를 배드민턴 한번 쳐보세요. 배드민턴이 얼굴 살도 빠지고 네, 그렇대요. 아, 그러네. 제가 눈이 나빠갖고 아, 그렇구나. 구기 쪽은 영 꽝이어가지고 그렇구나. 격투기는 좀 해요. 아, 격투기요? 오, 주짓수 한번 하시면 되겠네요. 아, 그런 거요? 네, 단도 따시고. 근데 이제 뼈마대가 시려와가지고 그거는 또. 아, 그럼 어쩌라고 숨쉬기 운동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6625님 샤이 촌철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봐요. 대전, 서산, 전주, 대구 1박 2일 출장 갑니다. 와, 1박 2일로 네 군데를 도세요? 대전, 서산, 전주, 대구. 와. 이야,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수고하러 다니시나? 출장 잘 다녀오시고요. 네. 샤이 촌철이라는 단어가 좀 새로운데 왜 그동안 샤이 하셨습니까? 앞으로는 티 많이 내주세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는 여기까지 챙겨드리고 본격적으로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진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잠깐 다시 들어보시죠. 리얼미터가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 선거일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했고요. 예.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예.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3.7%포인트 하락한 34%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작년 9월 달에 바이든 날리면 사태 있었을 때 그때 31%가량을 기록했던 적이 가장 낮은 수치였는데. 그 다음이 최저치입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일간으로 보면 주간은 34%였는데 일간으로 보면 선거 다음 날이 13일 금요일 날 31.4%. 작년 9월에 31.2%가 최저치였는데 거의 최저치에 근접한
비슷한 예, 수치를 예, 기록했고요. 예. 이제 한국갤럽은 지난주에 선거 영향을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갤럽은 작년 9월에 24%가 가장 낮은 수치였는데 예, 맞아요. 갤럽은 아마도 이번 주에 20%대 지지율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마도라고 하면서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현대 갤럽 이전에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어요.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14, 15일 이틀간 전국의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이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평가가 29.2%, 부정평가가 65.8% 나왔다고 합니다. 긍정평가는 같은 업체의 직전 조사 대비 4.7%포인트 하락한 거고 부정평가는 4.5%포인트 상승한 거라고 합니다. 특히 중도층의 부정평가가 69.4%로 직전 조사보다 6.7%포인트 상승했으니까 평균보다 더 높게 상승을 한 거죠. 부정평가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전환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물었더니 필요하다라는 응답률이 68.1% 나왔고 필요하지 않다는 17.6%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 조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 뭘까요? 68.1%에 달했던 국정운영 기조 전환 요구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응할 것이냐. 이게 최고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며칠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요 며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꽤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하는지 안 하는지 징후를 읽어내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박민 KBS 사장 인사청문 요청안을 결재했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뭐 이런 거 보면 그냥 고 하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하지만 뭐 이건 100번 양보해서 이미 시동을 걸었던 거라 백하기가 힘들다 뭐 이렇게 판단했던 걸까요? 뭐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포인트 하나를 따로 뽑아봤는데요. 어떤 거죠? 역시나 국정기조 전환 여부를 살필 수 있는 표본은 경제 민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에 나서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또 사실 무근이라는 보도도 있었고 네. 엇갈렸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오늘 동아일보가 어떤 보도를 내놨냐면 이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의 멘트를 전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딱 두 마디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 마디를 종합하면 이러한 결론 내지 이러한 부탁도 성립될 수 있다는 건데 저항이 불가피할 예상을 하는데 또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맨 앞에 나서가지고 책임지고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히려 전면에 나서서 끌고 가시라?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국정전환 기조가 필요하고 국정전환 기조에 있어서 핵심은 역시 누가 보는 그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 기조는 결국은 경제 민생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는 경제 민생과 관련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뭐 실무자나 뭐 해당 부처만 맡기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총대를 메고 맨 앞에서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아 대통령이 이제 경제 민생에 집중하나 보다.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철을 시키면 아 추진력도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정기조 전환돼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여론의 어떤 그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또 다른 조간에는 이런 게 또 실렸더라고요. 여권 관계자의 워딩이에요. 국민의힘 재선 의원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 네. 국민에게 좀 더 안쓰러워 보이고 도와주고 싶은 이미지로 인식돼야 선거엔 도움이 된다. 그게 기본인데 우리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좀 약하다.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의 강성 이미지 말고 좀 안쓰럽게 보여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전면에 나서서 강력하게 추진력을 보인다면 정치적 효과가 더 많은 건가요?
아니 대통령은 일해야 되는 자리예요. 안쓰럽게 보이더라도 꼭 필요한 일을 하는데 그게 장벽에 부딪혀가지고 뭔가 좌절될 것 같다면 당연히 국민들이 안쓰럽게 보지 않겠습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따지고 놓고 본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대통령의 이미지 연출 차원에서 하는 얘기라면 이거는 쓸데없는 얘기다. 오호. 아니 대통령은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이미지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일을 해야 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안쓰럽게 보이더라도 그것이 일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앞장서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고 끌어갔으면 좋겠다. 지금 네. 제이비는 이런 주문을 하신 건데요. 그렇습니다. 과연 그럴지 좀 지켜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19일 날 발표한다 안 한다 지금 발표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지금 기사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군불대기 보도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요. 빨리 좀 교통정리 좀 하고 네. 정부 입장이 좀 빨리 가지런하게 발표가 돼야 된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여론 가는 그만 보셔라. 네. 자, 한편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한길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통합위 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새 지도부,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참여를 했고요. 여당 몫의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간사 그리고 주요 부처 장관들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 네. 강서보궐 패배 후에 어떤 정책을 살필 것인가 좀 힌트가 나온 게 아니냐 오늘 아침 조간들이 많이 다뤘더라고요. 특히 김한길이란 인물에 주목하는 보도들도 있었는데 제이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자리는 국민통합의 자리는 아니고 여권통합의 자리인 것 같다.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이야기하는 것은 통합의 모습을 보여주라는데 여권통합으로 되겠느냐. 일단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뭐 여의도 종가에서 벌써 입방아가 찧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이른바 김한길 역할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좀 너무 앞서가지 말고 뚜껑이 열리면 그때 평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통합위가 뭐 중도층을 끌어안을 정책 제언을 좀 많이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많이 치하하고 좀 많이 생각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있던데 과연 그런가요? 지금 아니 국민통합이? 중도층을 끌어낼 수 있는 정책 제안을 왜 꼭 거기서 해야 되는 겁니까? 당정 협의는 뭐하러 있는 건데요? 그 채널은. 아니 어제 다 모였으니까 또 했나? 네. 그리고 그런 게 필요하다 하면 야당 목소리 좀 듣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문에 며칠 못했는데요. 다시 국정감사 풍경감상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가지 풍경을 골랐는데요. 자, 먼저 감상할 장면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송경호 지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원의 영장 결정에 대하여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견해가 많습니다. 저희도 그 결과를 당연히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제가 꽂힌 건 논리적 완결성을 언급한 대목인데요. 도대체 뭘 두고 이리 말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로 이루어지는 게 영장 실질 심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심사에서의 키는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법관에게 설득시키고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입증의 완결성입니다. 범죄 혐의를 쭉 이야기하고 이 혐의가 있음을 입증에 들어가는 과정이 영장 실질 심사 과정이 될 겁니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영장 청구 사유 3건 가운데 2건에 대해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입증의 완결성이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부터 살피시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소유지를 책무를 다하겠다. 네, 한 건 한 건 다 중대 사안이라고 했는데 중대 사안 치고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게 지금 법관 판단 아닙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감 풍경 감상 시간 두 번째로 주목할 장면은 어떤 건가요? 경기도에 대한 국감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민의힘의 전봉민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 간의 문답 잠깐 들어보시죠.
지사님께서는 우리 도민들을 걱정은 안 하시고 모든 게 가짜 뉴스다. 국민들 분열만 일으키는 게 양평 고속도로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국민들, 도민들의 분열을 봉합하는 게 우리 도지사님의 책임 아닙니까? 예, 제 책임인데요. 지금 도민, 특히 양평 군민을 둘로 갈라치게 한 것은 원안 나온 뒤에 뜬금없이 변경이 나와가지고. 자, 분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분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견과 주장이 갈리는 게 분열입니다. 같은 사실을 앞에 두고 가치 판단을 달리할 때 쓰는 표현이 분열입니다. 전봉민 의원은 도민과 군민이 원안과 변경안으로 입장이 갈린 걸 두고 분열을 언급한 것 같은데 그건 사실관계를 넘어선 오히려 이해관계에 기초한 의견 갈림인 겁니다. 결국 전봉민 의원의 발언은 의혹의 핵심, 즉 어떻게 해서 변경안이 나오게 됐느냐는 사실관계를 무시한 상태에서 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김동연 지사는 가치 판단 이전에 사실 판단을 분명히 하자는 취지였다라는 겁니다. 의혹을 먼저 확실히 풀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두 사람은 같은 주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프레님이 근데 이건 원희룡 장관한테 물어야 할 질문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이 시간이 자랑하는 정신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삐딱선 정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명 나무꾼 정신인데요. 네. 나무꾼 정신으로 전해드려야 할 소식이 있네요. 재판 불출석으로 학폭 피해자 유족을 울렸고 결국 이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던 사람 권경애 변호사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권경애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재판부에 입장문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 한 대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신적 위자료 관련해선 원고 이기철 씨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 그러니까 권경애 변호사 본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피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받은 정신적 충격이 함께 고려돼 판단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뉴스 보고 이 말을 수십 번 읽었던 것 같은데 최소한 조정 기일에 출석이라도 좀 하든지 어제가 두 번째 조정 기일이었는데 다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입장문을 냈다는 거잖아요. 네.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니까 제가 골라왔겠죠. 언론에 허위 사실을 흘려서 명예를 훼손당했다면 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말할 것도 없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알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당연히 공익적 성격을 띠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자기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까 자기도 손해를 입은 거라는 논리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짧게 한마디만 하겠는데요. 정신적 충격도 충격 나름인 게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는 정신적 충격은 오히려 고마워하면서 돈을 내도 모자란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데 저런 주장을 하는 걸 보면 아직 반성과 각성을 하지 못했다라는 자기 고백을 하는 거나 다름없다.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리 공구님이 역시 사람은 안 변하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유령님이 진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사람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 권경애 변호사가 이제 재판부에 경위서도 냈어요. 네. 왜 자기가 3번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느냐. 이거 지난 대한변호사협회에 냈던 경위서랑 똑같은 건데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게 경제적 문제 해결할 방책을 찾다가 드라마 공모전에 응모한 대본의 결과를 기다렸다. 그래서 3번째 변론 기일에 못 갔다는 거예요. 아니, 재판에 출석하면 그 결과 통지가 안 됩니까? 아니 지금 재판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드라마를 썼다는 게 저는 좀 더 기가 막히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스토리 자체가 하나의 법정 드라마 소재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뉴스를 전하는 제가 다 정신적 충격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이기철 씨가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올리셨습니다. 변론기일 출석은 잊어버리고 드라마 대본까지 쓰고 있었어.
거꾸로 제가 그러면 권경의 변호사의 이런 그 주장을 접하고 저도 정신적 충격을 받아갖고 권경의 변호사한테 위자료 청구하면 주실 겁니까? 네?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간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한숨 나오는 뉴스로 마무리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간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기다려 봅시다. 네, 자, 이렇게 오늘 JB타임즈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